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요즘 조용해진 지방 아파트 시장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깔끔한 아파트 단지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양 광고가 넘쳐났는데 요즘은 어쩐지 조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지방 곳곳에서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이 뜸해졌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이 현상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의 변화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후 자산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한 채가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놓치는 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이야기만 나오는데 정작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는 지방은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2021년 지방 아파트 분양 물량이 무려 6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서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이 끊이지 않았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활기찼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2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 사이에 분양 물량이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변화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예전에 아파트 3단지가 들어섰다면 지금은 한 단지밖에 안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사람들이 집 사기를 주저하게 됐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 새로 짓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두 번째는 건설사들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재비는 오르고 인건비도 늘어나는데 분양가는 예전만큼 받을 수 없으니 수익성이 떨어진 겁니다. 특히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분양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지방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과연 새 아파트를 지어도 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지방에서는 정말 새 아파트가 귀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느 아파트가 더 좋을까? 하며 선택에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언제 새 아파트가 나올까? 하며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공급 급감은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주거 환경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문제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주거비가 노년층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이는 음식비 다음으로 큰 비중이에요. 더 중요한 건 자산 측면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특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을 집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출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값이 1억 원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의 차이는 연금 8년치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지방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집을 바꾸고 싶어도 마음에 드는 새 아파트가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의 희소성은 높아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대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임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아파트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방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 공급이 줄어도 수요 자체가 함께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분의 노후 생활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공급 부족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 같은 임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새 아파트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임대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새 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집들에 대한 임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전세 시장에서는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불안정하면 전세금을 돌려줄 걱정이 생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현상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 받으니 새 집으로 이사도 못 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방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만한 괜찮은 집이 부족해지면 기존 집들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대 간의 연결고리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나 손주 세대의 주거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죠.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전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부모 세대가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20대, 30대들을 보면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새 아파트는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른다면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약 임대업을 하고 계신다면 세입자와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세대의 주거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화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는 어느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몇 곳에서는 새로운 단지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부산 지역을 보겠습니다. 해운대구와 연제구 일대에서 몇 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특히 해운대는 여전히 지방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량 자체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대전도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몇 개 단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해오면서 수요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양 상황이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 지역은 성산구 일대에서 중소규모 단지 몇 개가 나올 예정이고요. 전주는 완산구에서 한두 개 단지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점점이 흩어져 있는데 예전 같으면 각 지역마다 여러 단지가 동시에 나왔을 텐데 지금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새 단지들이 나온다고 해서 전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입지나 브랜드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몇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실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새 단지의 입지와 교통 여건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주변 기존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분양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해 보시고요. 셋째,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단순히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나 자녀를 위한 목적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생활 편의성과 미래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지방 아파트 공급 가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공급이 제한되면서 기존 아파트들의 희소성은 높아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입지가 좋고 시설이 우수한 단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 분양 물량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급격한 공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은 공급이 줄어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청약시장의 변화입니다. 새 아파트가 워낙 귀해지다 보니 나오기만 하면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는 여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 세대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매매와 임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매매 측면에서는 성급한 매도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임대 측면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집값 변동성이 클 때는 전세금 돌려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급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작정 아파트를 사려고 하거나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까봐 서둘러 팔려고 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장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별 차이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같은 지방이라도 지역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있어서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곳과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 세대와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주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가족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가 자녀들의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되 검증된 정보에 의존하세요. 요즘은 부동산 관련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전망도 많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신뢰할 만한 연구소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변의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과도 꾸준히 소통해 보세요. 다섯 번째, 내 집 지키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투자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적합한지, 혹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한 관리에 신경 쓰세요. 아파트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됩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보수를 통해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잘 관리된 기존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도 결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판단하신다면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 아파트 공급 가뭄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였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집이라는 소중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노후를 지켜주는 터전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쌓아왔고 앞으로도 평온한 노년을 보내실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죠. 시장이 변하고 숫자가 오르락내리락해도
집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가족을 지켜주며 인생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 줌 새 한 줌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집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살고 계신 곳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은 곧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 소중한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어 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